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늘 낮 기온 경주가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포근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사뭇 부드럽습니다. 어제보다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포항이 15도, 경주는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이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낮에는 외투도 필요 없을 만큼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드디어 포항에서도 개나리가 공식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하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진달래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성격 급한 꽃들은 벌써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봄꽃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과 포항 15도, 경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12도, 독도 10도가 예상되는데요. 동해 바다도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는 오전에 2m, 오후에는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을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타운 조성이 시작됐고 앞으로 생태 탐방로와 야외 수영장 등도 들어섭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작은 요트가 강바람을 타며 물 위를 떠다니고 제트스키가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유람선이 승객들로 분주합니다. 앞으로 형산강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형산강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상 레저타운이 들어섭니다. 4층 규모의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장과 레저기구 접안 시설, 그리고 바지선 위에 둥근 카페 등이 지어집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90억 원. 올해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은 쉽게 레저기구 면허를 따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을 대표적인 해양 관광, 해양 레포츠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이 수상 레포츠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강둑위의 새를 관찰하는 건물과 인근의 생태 탐방로가 8월까지 조성되고 야외 수영장을 포함한 레저파크가 2020년까지 추진되며 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400m, 폭 5m의 인도교가 2021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친수공간 조성 첫 단추는 지난해 11월 포항시와 경주시가 경계 지점에 상생 자전거길을 개통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수은제첩의 원인이 된 강하류 오염 퇴적토 처리입니다. 곧 있을 준설 용역에 따라서 준설량과 준설 방법이 결정된다면 국비 확보를 하여서 준설 퇴적토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시민 식수의 절반 정도를 취수하는 생명의 젖줄인 형산강. 시민들이 수상 레저기구를 체험하고 걷고 휴식을 취하는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건설과 관련해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형산강은 현재 심각한 수은 오염으로 생태보건 사업이 시급한데도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수상 레저타운 건설이 아니라 수은 오염 대책 마련에 사용해야 하고 형산강 프로젝트도 맑은 물과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규설 기자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포항시청과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포스코 본사에서 전기차 구입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차량 구입비 2천만 원과 충전기 설치비까지 지원합니다. 포스코 직원들도 이것저것 물어보며 전기차 구입에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소에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았는데 이번에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한번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이 전기차 구입의 적기라고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조금 규모입니다. 포항과 대구는 국비를 포함해 2천만 원, 울릉도는 2,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더 늘어나면 보조금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하는 2세대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출시 예정인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383km를 달릴 수 있고 최근 국내에 출시한 테슬라 모델 S도 주행거리가 378km나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383km 이상 늘어난 전기차가 3월 17일부로 출시됨에 따라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이미 양덕 3구 트리니엔 1차 등 아파트 30여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2곳에는 30분 내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항시에 배정된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은 모두 150대. 주행거리가 긴 2세대 전기차가 본격 출시되면 지역에 배정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군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의 인사를 요구하며 석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영덕군 의회가 어제부터 8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영덕군 의회는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를 비롯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을 담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합니다. 또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질문도 합니다. 포항 산림조합이 식목철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덕수동 조합 뒷마당에서 상설 나무시장을 엽니다. 올해 나무시장에서는 유실수와 조경수, 묘목을 비롯해 표고버섯, 자목 등 200여 종의 나무를 시중가보다 20%가량 싸게 판매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관련자 8명의 사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샀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아십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이들 사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1975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창덕 씨. 36년이 흐른 2011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가슴에 맺힌 한은 풀었지만 법원의 이해하기 힘든 판결 때문에 또다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 씨에 대한 국가배상을 다룬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1975년 이후부터 발생한 35년치의 지연 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2심이 종결된 2009년 11월 이후 기간만 지연 손해금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였던 국가정보원은 강 씨가 가집행으로 미리 지급받았던 12억 여원 가운데 약 6억 8천여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결국 승소하면서 강 씨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래가 살만 뭐하나 싶고 이래 인생이 짓밟혀가지고 살만 뭐하나 싶어서.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지연 손해금이 적용되는데도 왜 유독 국가가 가해자인 경우 예외를 두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 논리는 없고 단지 국가니까 국가의 법 체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다라는 식으로밖에 변명이 안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으면 개인보다 더 후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창덕 씨는
그동안 생활고 때문에 빌린 돈을 갚고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등 배상금을 다 써버려 전세보증금마저 차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강 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앉아 또다시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함에 따라 중국 수출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시 지원에 나선 센터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자금 지원 예산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신보 특례보증 우대 지원과 소상공인 전용 자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의 최대 활동 반경이 2km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감염목을 인위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이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증더미한 고사목에는 제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에 유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포장을 벗길 수 있고 나무는 소각하거나 파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목을 땔감으로 몰래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산림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안동시가 6개조 52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땔감을 쌓아놓은 농가를 찾아다니며 소나무를 불법 이동했는지 살펴봅니다. 소나무랑 잣나무가 일부 존치되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한 농가에 들어서자 소나무가 한가득입니다. 이 일대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훈증더미에서 빼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이동인 셈입니다. 그러나 나무 속에서 유충 상태로 있는 이달 말까지 소각하면 제선충이 죽어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고 조치합니다. 이 집에서 소각을 3월 말까지만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해주시면. 특별 단속반의 활동 지역은 안동과 영주봉화 경계 지역입니다. 제선충병 청정 지역이자 금강송 군락지인 봉화, 울진, 영양 지역으로 제선충병이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농가뿐 아니라 제재소나 조경업체 등 소나무 취급업체도 무단 이동의 단속 대상입니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남대학교가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독도 별곡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 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등이 음반 제작에 참여했으며 독도는 외롭지 않다, 독도여 영원하라 등 모두 8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대학은 이 음반을 독도 연구와 홍보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햇살 에너지 농사, 즉 농업인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조건은 농지는 안 되고 임야나 창고, 축사 지붕 등에 설치해야 하며 연리 1%로 개인은 1억 6천만 원, 단체는 8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 장소를 정해 해당 시군으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하루 3.5시간을 기준으로 100kW 용량으로 발전을 하면 연간 12만 kWh가 생산돼 시공 관리비를 빼고도 월 평균 55만 원의 고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연근해 어업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체 연근해 어선 4만 2천여 척 가운데 6천여 척을 대상으로 시도별 업종별로 조업 실태와 어구 사용 수량, 감척 의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근해 어업의 구조 조정 계획과 감척 시행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사뭇 부드럽습니다. 어제보다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포항이 15도, 경주는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이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낮에는 외투도 필요 없을 만큼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드디어 포항에서도 개나리가 공식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하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진달래도 꽃낭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성격 급한 꽃들은 벌써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봄꽃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과 포항 15도, 경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12도, 독도 10도가 예상되는데요. 동해 바다도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는 오전에 2m, 오후에는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